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성매학 불용 한자에 대해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10개의 한자를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매학 불용 한자요. 열 개씩요, 10개씩. 불용 한자란 원래 그 인명용 한자가 8142자라고 이렇게 대본에 선정한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뜻이 나쁜 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뜻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한자들을 불용 한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한자. 그래서 이런 불용 한자를 아주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파샬로 이렇게 짧게 스파트로 해서 이제 10개씩 정도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 이름에 혹시나 이런 한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솔깃해서 이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어느 분께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쇼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불용 한자에서 쇼츠 동영상이 뭐냐면은 유튜브가 1분 이내 그 동영상입니다. 1분 이내 쇼츠 동영상을 가지고 한 10개 한자로 설명해 나가시는데, 편집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읽어 내려가시는데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아요. 산속에 계신 도인 같고 굉장히 발음이 똑똑하고 해서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쇼츠 동영상 하나 가지고 뭐 몇백만 건도 있어요. 그 조회수가. 그리고 어느 건은 뭐 몇십만 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쇼츠 동영상만 가지고도 그분은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장명도 아마 잘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장명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에 정통하고 한자를 좀 많이 알고 그 어떤 이름의 원칙과 그리고 이제 시대 흐름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장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꼭 제가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 아마 그분은 그것도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동영상이 굉장히 돋보여요. 쇼츠 동영상만 가지고도요. 근데 제가 동영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치지 못해요. 겨우 전달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우당 장명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는 뭐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명 카페로서는 한 선두주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께서 선생님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영상 개수는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3년여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조회수도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어쩌다 보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의미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잘해서 거기서 무슨 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를 잘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오늘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는 카메라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이제 폰으로 하고 있어요. 폰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카메라 시설을 갖다가 몇백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 폰을만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또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유튜브가 잘 됐을 때 그런 카메라 시설도 갖추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단지 저는 오늘 또 간략히 폰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불용 한자 10개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오늘 한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글자 보셨죠? 만자입니다. 이거 만자. 찰만 꽉 차 있다. 내용이 꽉 차 있다. 이 찰만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찰만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달이 차면 기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번성하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빈천해진다. 그래서 인생 중반 이후에는 재물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이게 재물적으로요. 재물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찰만자는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글자가 좀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자 있습니다. 말, 끝말자예요. 끝이 되다. 끝말. 이 말자는 과거에 우리가 타산하는 시절에 이 말자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그 시골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들었을 거예요. 말주가 말자야 뭐 이렇게 막내한테 이렇게 쓰시는 한자예요. 이 글자가. 그래서 막내 이름에 많이 사용되는 한자인데, 이 글자를 쓰시는 분들은 하필이면 신체가 허약하고 뭐 재물적으로 불리하고 그리고 육친이 묻어가고, 육친 부모 형제 뭐 이런 그 관계를 육친이라고 그러죠. 육친 묻어가고 덕이 없다, 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글자 자체가 좀 유치하죠. 그래서 이런 말자 계신 분들 많이 개명을 합니다. 지금도요. 나이가 드셔서도 그렇다 이게. 그다음 세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나무목변에 이렇게 매화매입니다. 매화 매자. 매화꽃 봄이 되면 가장 빨리 피는 매화꽃이 있죠. 매화매. 이 매화매자는 이름에 쓰시는 분들 어쩌다 있긴 합니다만, 특히 요즘은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이 매화매자를 여자분들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화매자로 쓰신 분들이 개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매화매자는 어떤 그 뜻의 불용한 자냐? 배우자덕이 없답니다. 이 매화매자가. 그리고 이별을 겪게 된다. 인덕이 없다. 고독을 겪게 된다. 질병을 암시하는 한자다. 매화매자는 대단히 불리한 한자다. 그래서 개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목순명자예요. 목순명자요. 목순명. 자, 한자가 잘 안 들어와도 그냥 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순명자다. 이렇게 목순명자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목순명자는 평생 그 관제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한자예요. 이 목순명자가요. 그리고 그 재액이 따르고 고독해진다. 건강상으로 불리하다. 신체가 허약하다. 이런 한자입니다. 목순명자가요. 목순명자도 대단히 불리한 한자다라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발글명자입니다. 발글명. 발글명. 자, 이 글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발글명자를 사용하시는 여자분, 남자분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글명자는 상당히 뜻이 좋은 한자예요. 글자가 발글명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뇌가 명석하고, 그런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몹시 강하답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파란 목절이 많고, 운세 굴곡이 심하다. 생활에 풍파가 많다. 반사가 잘 성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도. 가정 불하고 방명하고 단명한다. 이런 한자예요. 뭐 요즘은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항시 제가 그래요. 사주나 이름이나 뭐 나쁜 이름을 가지고 잘만 산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봐야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 이 글자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이 모자, 아무모자, 아무모. 이런 모자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자를 쓰신다면은 이별과 고난을 암시하는 불용한 자이다.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이 묘자예요. 토끼 묘자예요. 토끼. 자, 지금은 양력으로 2024년 오늘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 17시 26분이 돼야 갑진년이 되거든요. 아직 계묘년입니다. 계묘년. 이 묘자, 계묘년 때 묘자예요. 토끼 묘자. 사주에서 지지가 자축인묘, 네 번째 지지에 있는 한자를 토끼묘라고 그래요. 이 묘자를 특이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네 번째 지지 묘자를 쓰신 분들은 특히 본인의 사주에 아주 나쁜 경우에는 재산이 흩어져 버리고 이별 단명하더라. 이런 한자예요. 그래서 토끼 묘자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이거 글자입니다. 가벌병정무. 무성할 무자. 무성하다. 뜻은 참 좋죠. 무성하다. 무성할무. 무성할무. 이 글자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것도 천간에 있는 가벌병정무. 다섯 번째죠.
사주 그 청강, 다섯 번째 있는 가벌, 병정, 무, 그 글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역시, 아까도 그 다른 글자와 유사합니다만은 재산이 흩어지고 이별과 단명을 유도하는 한자다. 그래서 이 무자는 이름에 쓰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자, 이겁니다, 이거. 굳세다. 굳셀무. 이 글자 가지고 힘있게, 굳세게, 이렇게 잘 자라는 측면에서 굳셀 무자를 이름에 넣어서 짓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씩씩하고 건강하라는 이 뜻이죠. 굳셀 무자가. 그러나 이 무자를 쓰시는 분들이 부부운과 자녀운이 아주 불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굳셀 무자가. 그 다음 열 번째 말씀입니다. 열 번째. 열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이건 글자는 별로 생소할 거예요. 이게 뭐냐. 고요할 무자예요. 고요할 무. 고용하다. 고요할 묵자. 묵자. 고요할 묵자는 일생 동안 고난이 많고 신체가 허약하다. 그리고 글자의 뜻도 대단히 나쁘다. 말하면 정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쓰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름이에요. 불리하다. 오늘 또 간략하게 10개 한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가나다 순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한 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 발글 명자라든지 이런 거, 이런 다른 것자는 별로 없어요. 발글 명자라든지 이런 거 거의 묘자도 특이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무자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 의외로 없는 한자가 많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는 한자들이요. 그러나 이 이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 이런 불리한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